서울 외곽의 고급 납골당. 잔잔히 내리는 비가 조문객들의 검은 우산 위로 떨어진다. 검은 리무진 한 대에서 내린 강진우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남겨진 자들 중 웃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없어야 했다. 빈소 안에는 장남 강진우, 둘째 강현정, 그리고 어머니 오미자가 앉아 있었다.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형. 강현정이 먼저 입을 뗐다. 아버지 보험 들어놓은 거 있었던 거 알아?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위에 조화를 건드렸다. 알지.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 근데 말이야, 사망보험 7억, 종신보험 3억, 회사 단체 보험까지 해서 총 14억이라고 하더라. 강현정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언제 들어놨어? 죽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설계 바꾼 거야. 이상하지 않냐? 그 나이에 갑자기 보험을. 강현정은 헛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아버지도 결국 돈은 못 놓으셨네. 그러게, 괜히 남길 거 없다고 허세 부리지 말고. 강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이상한 건 또 있어. 뭔데? 보험금 수익자가 공란이야. 보험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내라고 하더라. 그 말에 조용히 앉아있던 오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럴 리가 없다. 너희 아버지가 그걸 숨길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더 이상한 거지. 강현정은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수익자 공란이면 자동으로 법정 상속자잖아. 엄마 50%, 나랑 형이 25%씩. 근데 그게 꼭 자동으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어. 특히 아버지가 생전 뭔가 따로 해놨다면. 강진우는 조용히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보험사 직원 말로는 최근에 누군가 와서 본인이 사망보험 수익자라며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 강현정이 몸을 일으켰다. 뭐? 누군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섰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조용한 발걸음. 그녀는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실례합니다. 저는 고인 강우성님의 딸 서민정입니다. 순간 빈소의 공기가 멈췄다. 현정의 입이 벌어지고 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뭐라고? 현정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서민정은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다. 출생신고서,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정식 발급된 문서였다. 아버지는 생전에 제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해 두셨고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두셨습니다. 강진우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오미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예전에 너희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은 아이가 있다고 했었지. 그게 저 아이야. 현정은 웃음 섞인 분노를 터뜨렸다. 아니, 지금. 그럼 우리 아버지 바람 피운 거야? 그땐 아버지가 말했어. 피는 피를 찾는다고. 근데 난 그게 그냥 말인 줄 알았지. 진우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익자가 확정됐으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서민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시작. 나는 내가 죽은 뒤에 누가 웃는지를 보고 싶다. 웃는 놈이 그놈이 날 죽인 놈이다. 녹음 종료. 한 줄기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미자는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너 지금 웃었니?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 속에 휩싸였다. 서민정이라는 낯선 이름과 얼굴이 던진 충격은 가족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강현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이 여자 진짜야? 그냥 보험 노린 사기꾼 아니냐고. 강진우도 맞장구 쳤다. 유전자 검사야 조작도 가능하지. 지금 타이밍에 튀어나온 거 자체가 수상하지 않냐? 서민정은 감정 없는 얼굴로 대꾸했다.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고인이 당신들 아버지가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어요. 그 말에 오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내가 민정이 맞구나. 그때 그 여자아이. 강진우가 급히 물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저 여자 존재 알고 있었던 거야?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가 한때 그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했었어. 그땐 내가 반대했지.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그 아이를 포기 못했나 보구나. 강현정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도 모르면서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릴 몽땅 버린 거야? 강진우는 소리쳤다. 그래서 수익자 지정도 다 바꿨다고. 우릴 제쳐두고. 서민정은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건 작은 봉투였다. 검정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고 봉투에는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내가 죽은 날 이 봉투를 열어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오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민정이 말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맡기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직접 쓰신 유서, 그리고 진짜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어요. 강진우가 다가갔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지. 서민정은 봉투를 뒤로 감추며 말했다. 아니요. 이건 경찰 입회하에 열기로 했어요. 보험사에서 유산 사기 우려 때문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강현정이 비웃듯 말했다. 경찰? 유산 사기? 지금 장례식장에서 가족을 범죄자 취급하겠단 거야? 서민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웃는 자를 조심해라. 그 순간이었다. 조용하던 장례식장에 기이하게 울리는 한 소리. 푸. 짧지만 확실한 웃음. 모두가 돌아봤다. 강진우였다. 입을 가린 채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이 상황이 좀 어이가 없어서. 서민정의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웃으셨어요. 지금. 확실히 봤어요. 강진우는 움찔했지만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웃었다고. 가족끼리 장례식장에서 신경전 좀 버렸다고 웃으면 안 돼. 이건 코미디야, 아니면 추리극이야. 오미자가 입을 열었다. 진우야. 너 아버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도 전화했었지? 그랬지. 회사 일로 통화했어. 그날 아버지가 심하게 다퉜다고 하셨다. 진우가 이제는 내 생명까지 계산하고 있다고.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뻣뻣하게 굳어졌다. 서민정은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성을 재생했다. 이 녹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저에게 전송하신 겁니다. 녹음 재생. 나는 이제 내 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진우는 내가 남긴 걸 다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 죽음의 가격표를 본다. 그가 웃는 순간 그게 증거다. 녹음이 끝났을 때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강현정이 살며시 고개를 돌렸다. 형. 정말이야? 강진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장례식장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찢었다. 문을 나섰던 강진우는 금세 돌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다. 하얀 종이봉투 하나. 이게 뭐야? 강현정이 물었다. 진우는 묵묵히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작은 금고 열쇠, 그리고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진우에게 전해줘라. 하지만 열쇠는 진우의 것이 아니다. 열쇠는 진짜 내 피가 흐르는 자만이 열 수 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메모야. 현정이 피식 웃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까지 추리놀이야? 진짜 피? 뭐, DNA로 잠금 해제되는 금고라도 있어. 서민정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자신의 팔을 걷었다. 흰 피부에 남은 수술 자국, 정맥 채취 흔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와 함께 병원에 가셨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혈액 등록을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진짜 자식만 유산을 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진우가 물었다. 그럼 이 열쇠,
내 피해만 반응한다는 거야? 직접 가보시죠. 서민정은 금고가 있는 장소를 꺼냈다. 반지하 창고. 강우석이 생전에 회사 짐이라며 숨겨놓았던 공간. 거기엔 작은 지문 인식 금고가 있었다. 진우가 먼저 손을 댔다. 어차피 혈액 인식이면 안 열릴 거야. 기계음.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현정이 나섰다. 내가 해볼게. 또다시 붉은 불빛.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서민정이 마지막으로 손을 올렸다. 금고가 삐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다. 금고 안에는 봉투 3개.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진우, 강현정, 서민정. 진우가 가장 먼저 자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하나. 계산기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 그림 아래엔 글이 있었다. 너는 늘 숫자만 따졌다. 그래서 너에겐 숫자밖에 남길 게 없다. 현정이 자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 자신이 아버지 병실에서 통화하던 장면. 뒷면엔 아버지의 글씨. 내 말은 항상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날 걱정한 적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민정은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유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피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을 읽는 법은 안다. 너는 나를 증오했고 이해했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에게 남긴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진짜 유산은 이 집안의 진실이다. 서민정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진우가 이를 꽉 깨물며 말했다. 그래도 14억은 법적으로 분배돼. 내가 전부 가져갈 순 없어. 맞아요. 서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전부 받기 위해 전 이 집안을 해체할 겁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죽은 이유, 보험 변경 시점, 금고의 존재까지. 이 모든 게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오미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이니? 서민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그저 지켜봤을 뿐이에요. 죽인 건 그분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랜 침묵.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강우석은 이 가족 누구에게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눈물이 아닌 계산기였다. 서민정이 금고에서 꺼낸 유서를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뒤따르던 강현정이 팔을 낚아챘다. 잠깐. 너 지금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보험금 청구, 상속 절차 개시, 그리고 아버지 사망 관련 재조사 요청까지. 강진우가 발끈하며 말했다. 너 혼자 독식하겠다는 거잖아.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도 원하셨고요. 그 순간 강현정이 조용히 진우를 향해 눈짓했다. 둘은 낯선 동맹을 맺는다. 서민정이라는 공동의 적, 그리고 14억이라는 전리품. 형. 현정이 속삭였다. 지금부터 이 여자 우리가 상대해야 해. 너 변호사 아는 데 있지? 있지. 아버지 회사 쪽으로 자문하던 사람들. 이미 연락해놨어. 좋아. 그럼 난 이 여자의 출생 무효화 쪽으로 밀어볼게. 불법 혼외자라면 상속권 박탈할 수 있어. 서민정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듯 천천히 돌아섰다. 두 분 아주 단단히 손잡으셨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상속 재판 전에 거짓 진술 나오면 그 사람은 유산 전부 박탈당합니다. 협박이냐? 경고죠. 왜냐면 두 분 중 한 명은 아버지 사망 당일 그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요. 진우와 현정. 둘 다 순간 고개를 돌려 서로를 본다. 그게 누군데? 현정이 이를 앙다물고 묻는다. 곧 드러나겠죠. 아버지 집 CCTV는 아직 경찰에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어요. 진우가 외마디로 뱉는다. 미친.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오미자가 천천히 입을 연다. 그만들 해라.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오미자에게 꽂혔다. 그녀는 손에 물수건을 들고 고인의 영정 앞을 닦고 있었다. 돈이 뭐라고.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찢고
찌아비 얼굴 앞에서 웃고 싸우고. 현정이 소리친다. 엄마, 이건 아버지가 만든 일이야. 우릴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나도 말할란다. 내 아버지 혼자만 잘못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오미자가 손을 떨며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나온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이 여자가 서민정이 아니라 너희 진짜 여동생이다. 순간 정적.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무슨 소리야, 엄마. 그 애는 내가 낳았어. 20대 때 너희 아버지가 날 버리고 도망쳤을 때 난 애를 낳았고 친정에서 숨기고 키우게 했지. 서민정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난다. 지금 저를 낳으셨다고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너희 아버지가 날 찾아와 무릎 꿇고 부탁했어.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강진우가 울먹이며 외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집에서 진짜 자식 취급받았던 우리 둘은 뭐야? 오미자의 눈물. 너희도 내 자식이지. 하지만 서민정은 나의 가장 큰 죄였고 가장 큰 용서였어. 현정은 바닥에 주저앉는다. 진짜였네. 아버지가 남긴 그 말. 진짜 피라고 한 게. 서민정의 손에서 유서가 떨어진다. 그녀는 말없이 영정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아버지, 저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떠나셨어요? 한마디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는데. 진우와 현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14억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가 아닌 마음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그 안에 남은 마지막 가족이었다. 서민정은 금고에서 꺼낸 유서를 다시 펼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된 종이, 직접 눌러 쓴 펜 자국. 아버지의 육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글씨체였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진짜 유산은 이 집안의 진실이다. 진우가 말했다.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게 뭔데? 서민정은 조용히 유서 마지막 장을 들어올렸다. 그 뒤에 얇은 쪽지가 하나 더 끼워져 있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하 금고, 빨간 키. 서랍 3번, 12자리. 그리고 민정이는 안다. 현정이 소리쳤다. 무슨 말이야? 민정이가 안다고. 진우는 벌떡 일어나 서민정에게 다가갔다. 뭘 알아? 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서민정은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저를 지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비밀번호를 말씀하셨죠. 뭐?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이상했어요. 생년월일도 아니고 전화번호도 아니고. 오미자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혹시 강현정의 생일? 현정이 고개를 들었다. 내 생일? 왜? 내가 어릴 적 아버지랑 가장 친했잖아. 아버지가 그걸 못 잊으셨을 수도 있지. 서민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 셋 중 누구도 모르는 숫자지만 가족이라면 반드시 기억하는 숫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생일도 아니고 엄마 생일도 아니고. 진우는 중얼거렸다. 설마. 모두가 동시에 말한다. 결혼기념일. 오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 금고. 빨간 열쇠는 앞서 나온 작은 봉투에 들어있었다. 서랍 3번에 꽂힌 열쇠. 서민정이 숫자를 눌렀다. 615만 1984. 1984년 6월 15일. 강우석과 오미자의 결혼기념일. 삐. 띠띠. 찍.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한 권의 노트.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USB 하나. 현정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어올렸다. 진우가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별 기록이 빼곡했다. 1993.05. 14 진우의 투자 실패. 4억 손실. 숨김. 1998.11. 22 현정. 내 통장 도용. 모른 척함. 2012.03. 팔민정의 존재를 알림. 처음으로 내 딸이란 말 들음. 서민정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동영상 하나가 들어있었다.
영상 제목은 단 한 줄. 너희는 다 알고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강우석의 생전 영상. 병원 침대에서 스스로 촬영한 듯한 모습. 이걸 보고 있는 너희는 내가 죽은 이유겠지. 그리고 분명히 싸우고 있을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유산이야. 나는 분열을 남기고 싶었다. 모두의 얼굴이 얼어붙는다. 왜냐고? 너희는 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거든. 내가 죽기를 바랐고, 내가 쓰러졌을 때 웃었고, 내가 보험금을 넣을 때조차도. 그걸 어떻게 나눌까만 생각했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가며 그가 속삭인다. 그래서 준비했어. 이 영상과 함께 경찰에 보낼 자료 하나. 나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담긴 자료야. 진우가 외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내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는지, 누가 내 서류를 바꿔치기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자료는 오늘 내 장례식이 끝나는 순간 경찰에 전달된다. 영상이 끝나기 직전 강우석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게임 시작이야. 이긴 자가 가져가. 진 자는 잃어버려라. 모든 걸. 장례식장. 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모두가 잠재적 범인이 되었고 모두가 마지막 한 수를 기다리는 복수의 장기판 위에 올라서 있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흐린 하늘 아래 검은 정장 차림의 형사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강우석 씨 유족 맞으시죠? 형사는 USB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고인이 남기신 자료가 있습니다. 사망 당일 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와 방 안 CCTV, 그리고 유서 영상에 명시된 외장 저장 장치입니다. 오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가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했다. 첫 번째는 CCTV 영상. 밤 11시 43분. 강우석의 집 앞. 검은 모자를 쓴 인물이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다. 진우가 속삭였다. 설마. 영상이 확대된다. 모자가 벗겨지고 인물의 얼굴이 드러난다. 강현정. 현정은 얼어붙는다. 아니야, 난 그날 당신은 아버지 집에 들어갔고 30분 후에 나왔죠. 그 사이에 아버지 차의 브레이크 센서가 해체됐습니다. 형사의 말에 현정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서류를 찾으러 갔을 뿐이야. 아버지랑 통화했었고 아버지가 직접 금고 열쇠 주신다고 해서 간 거야. 진우는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냐? 14억. 그게 그렇게 받고 싶었냐? 형도 알잖아. 아버지가 우릴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릴 인간 취급한 적 없잖아. 우린 언제나 그 사람한테는 조건이었어. 형사는 또 하나의 파일을 꺼냈다. 동영상. 그 영상은 아버지 강우석이 생전에 몰래 촬영한 현정과의 대화였다. 영상 재생. 아빠, 이제 그만 좀 해. 돈을 이렇게 싸들고 죽으면 뭐해? 차라리 나랑 형한테 미리 넘겨줘. 넌 날 아직도 돈줄로만 보냐? 아빠가 아빠 구실을 한 적 있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너는 행복해지겠지. 어쩌면. 그래. 영상 종료. 형사가 고개를 돌렸다. 상속권은 지금부로 정지됩니다. 유산은 경찰 조사 후 법원이 판단합니다. 현정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난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쯤은 줄 거라고 기대했을 뿐인데. 그 순간 형사의 무전기가 울렸다. 형사님, 외장하드 두 번째 파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지정 상속자 관련 파일입니다. 보내세요. 스크린에 뜬 한 줄. 최종 상속자 서민정. 진우는 멍하니 화면을 보았다.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됐네. 하지만 형사는 다시 말했다. 잠깐. 이 영상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파일. 강우석의 얼굴. 마지막 유서 영상의 끝부분. 녹화 영상 재생. 민정아.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마지막에 망설였다. 너도 결국 나처럼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봐. 그래서 최종 상속자는 없다. 나는 내 죽음이 남긴 이 유산이 더럽고 추악하고 지옥 같았으면 한다. 그래야 너희가 알 테니까.
사람 하나가 남긴 게 돈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걸. 영상 종료. 모두가 조용해졌다. 유산은 정지되었고 누구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돈은 사회환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강우석은 자신의 유산을 어느 누구에게도 남기지 않기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다. 며칠 후, 서민정은 병원 옥상에서 강우석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벤치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복수하려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닮았네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한 것도요. 어딘가에서는 강진우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강현정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다. 오미자는 시골로 내려가 작은 절을 지키고 있었고 서민정만이 누구의 유산도 아닌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